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코스피 100 지수 (348.04)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입니다. 그죠?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 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나요? 움직이질 않네요. 한 달 내내 흔들기만 하고 결국에는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동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상태는 위아래가 다 열렸어요. 이건 뭐 상단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단선 위로 열렸죠. 그러면 여기까지 355? 355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단선이 이게 애매해요. 이게 쓸만한 건지 아닌지. 지금 어쨌든 만들어진 건 343.64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고 만약에 거래를 하라 그러면 이제 343.64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보유한 고버스를 줄여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355 부근으로 접근하면은 고버스를 사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선물 매도를 해보시든가.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봉. 이번 주 주봉은 그래도 하단선은 찍었어요. 하단선은 찍었다. 그리고 상단선은 찍지 않았습니다. 종가는 하락했죠. 자, 보시면 고가는 올랐고 저가는 올랐고 종가는 하락했어요. 그리고 음봉이죠. 그러니까 이 봉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번 주 자체는 상승한 거죠. 고가 저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봉인데 종가는 음봉의 하락이라 다음 주는 살짝 음봉의 유리한 구조로 바꿔놨다. 이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이냐? 상단선은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금 한 349.76 정도의 상단선이 내려오고, 반대로 하단선은 346.91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박스예요, 박스. 지금의 흐름은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가로 시작하면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을 의지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만 봤을 때는 방향이 없다예요. 주봉의 현재 상태만으로 보면 방향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갭이 나올 거예요. 상승 갭이 나오든 하락 갭이 나오든 한쪽으로 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승 갭이 나오면 상승 쪽이 유리한 거고, 하락 갭이 나오면 이제 하락이 유리할 텐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끝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내일이나 일요일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박스다. 일봉은 일봉도 답이 없어요. 네, 요 일봉의 차트만 보면요, 이건 내려가려고 그린 거예요. 일봉은 하락하려고 그린 봉입니다. 특이하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상단선. 여기도 상단선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방어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단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는 거죠.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있는 거. 그래서 등가로 보면 하락이 유리합니다. 상승하려면 무조건 갭상승 와야 돼요.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갭상승이 와야 되고요. 등가나 갭하락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려놓은 봉은 그렇다. 그래서 이걸 상승 쪽으로 가려면 아예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가면 하방이다. 설명하는 김에 다 하고 넘어가죠. 잠깐만요. 오늘 거래량 늘었네요. 저는 거래량 별로 안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예. 자, 그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만 보셔서 그래요. 매트릭스만. 자, 보세요. 첫 번째 봉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1구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가를 깼죠. 보시면 이렇게 저가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습니다.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요. 자, 어제도 저가가 깨졌죠. 그랬더니 저가 투자 심리도가 0구간이라 횡보하면서 하락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하락했고 2번은 횡보했어요. 근데 횡보는 하락 뒤에 온 거니까 이것도 하락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보면 갭 상승이 와서 저가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1구간이에요. 보시면 그러면 횡보하죠. 그러니까 3번도 횡보합니다. 횡보는 곧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예. 1구간이기 때문에 1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이 들어오고 1이 나가니까 횡보한다고요. 저 3번에 있는 1이 나가고 상승했기 때문에 1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이 빠져나가고 1이 들어오니까 횡보하죠. 근데 이 과정이 앞으로 3일 더 남았다고요. 예. 3거래일은 30일 월, 그죠? 31일 화, 그 다음에 6월 2일 목.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저가를 그 중에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가면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31일, 2일, 3일 중에 저가가 붕괴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저가 모드의 타겟은 어디다? 여기 저점이요. 근데 요 저점이 주봉의 저가죠. 주봉의 저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저가가 깨진다 이런 뜻이죠.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중에 전봉의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일봉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고가를 넘잖아요. 고가를 넘으면 최고가 모드예요. 최고가 모드. 최고가 모드는 이미 발동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를 넘어야 되느냐?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봉이 얼마나 웃긴 복이냐면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이번 주 고가를 넘고 오늘 저가를 깨면 이번 주 저가를 깨요. 그런데 저가는 목요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고 고가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넘고 다시 그 다음날 고가를 낮추면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면 목요일까지는 계속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는 성질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증시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번 주 저가 깨러 가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번 주 고가 넘으러 가는 거고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번 주 저가를 깨러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건 하락이 오면 밑에가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를 깨려고 움직일 거다. 다만 상승이 오면
반대로 이번 주 고가를 넘기 위해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봉에 대한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이게 양쪽에 대한 뷰가 일봉에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주봉에서도 갭상승이 만들어지면 하단선이 발달하고 갭하락이 나오면 하단선은 죽어가면서 상단선이 발달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갭에 의해 그쪽 방향이 유리하도록 차트가 주봉, 일봉 다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방향을 정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물 월봉 하단선 벗어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끝나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이거 이번 달 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지금 344.5 여기 정도부터는 잘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참 하단선도 개판, 상단선도 개판. 거래하기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늘었어요. 선물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6월 두 번째 주면 없어져요. 선물은. 그러니까 이 차트의 유효 기간은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주봉은 하단선 찍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종가도 상승할 것처럼 해서 하락했어요. 여기까지 못 간 거죠. 자, 다음 주 상단선 내려오고 하단선 올라오고 박스예요. 지금 만들어진 거에 상단선은 351.07 정도고 하단선은 346.7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가면 상단선이 내려올 거고 올라가면 하단선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켜봐야죠. 어디로 갈지. 일봉 말씀드렸죠. 하단선 발달된 거 없고 상단선은 오늘 고가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지난주 저가 깨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러 가는 거죠. 오르면 이번 주 고가 넘으러 가는 거고. 양쪽에다가 다 가능성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죠.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별 종합을 보면 개인이 7,445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1,907억 매수, 기관이 5,550억 매수해요. 외국인이 선물을 2,032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 개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수 상방으로 가기 좋은 흐름이죠. 이렇게 뜨면 토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저렇게 움직이면 할 말이 없다. 자,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선물은 여전히 2조 9,530억 9,530억이에요. 2조 거의 3조 원 돈의 선물 매도는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352 정도가 단가인데 이제 수익이 한 3%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3% 안에 저 2조 9,530억을 다 정리는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까지 352를 넘어가는 건 어려워 보인다. 올라가도 내려온다. 그죠? 더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352 이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기에는 버겁다. 너무 많은 선물 매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인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현물에서 지금 개인이 3천억 남았어요. 2조 5천억대까지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3천억이 남았고 그거를 증권이 다 사들였어요. 증권이 1조 8천억대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매수했던 걸 증권과 기관이 다 뺏어온 거죠. 외국인은 여전히 그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2조 5천억일 때도 1조 4,963억이었는데
지금 1조 3,684억이잖아요. 예.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0억도 안 돼요. 1,000억 정도 되나 보다. 1,300억. 그러니까 외국인은 1,300억 정도를 지금 사들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증권이 다 끌어올린 상황이라,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 어렵죠. 뭐 증권이 거래하는 방식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개인의 현물 매수를 증권이 다 받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는 증권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동조하지 않아요. 외국인은 증권이 현물을 사거나 말거나 여전히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 현물도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물 매도, 선물 매도면 외국인은 상방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위로 올라갈 거면 결국에 외국인이 매집을 해야 돼요. 외국인이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증시가 오를 거니까 한국에도 투자를 해야죠. 같이 갈 거니까. 근데 미국 증시가 안 오를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한다라는, 글쎄요, 그런 인상을 받기에는 아직은 터무니없다는 거죠. 아니, 현물을 지금 누적으로 이번 달만 해도 1조 3천억대를 팔고 있는데 이걸 매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확대해서 보면 4월 이후로는 6조를 팔았고, 그죠? 3월 이후로는 11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매집은 없는 거예요. 매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3월 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월봉이 만약에 360대를 간다. 360대를 가면 그게 3월 달 고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조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다시 다 플러스로 돌려놔야 365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34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7포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에게는 의지가 없다. 저 밑에서 337대를 찍고 올라올 때도 외국인은 안 샀다는 얘기죠. 바닥인데도 안 사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은 바닥은 아닌 거죠. 그냥 증권이 끌어올린 거지. 외국인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작 아랫골이 잔뜩 만들어 놓은 지금 시점에 와서 외국인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자, 오늘 결과만 딱 정리하면 주봉은 양쪽 다 열었다. 그죠? 일봉도 위아래 다 열어놨고 주봉도 위아래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아래로 가면 남은 이틀 동안 아래로 가기 위해서 행동할 거고, 오늘 미국 증시가 위로 가면 이번 주 고가를 넘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외국인은 본전이 돼요. 본전. 선물 매도한 게 본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내려갈 것 같고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어도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는 352에서 355 정도로 보입니다. 위로 갔을 때 352에서 355 사이가 상방의 맥스로 보이고 하방의 맥스는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미국장 끝나면 업데이트된 분석 자료를 주말 중에 올리겠습니다.